안녕하십니까. S24 재무비율 분석을 발표할 한수빈입니다. 수익성 분석, 효율성 분석, 유동성 분석, 레버리지 분석, 성장성 분석 순서로 S24 재무비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상의 관련 항목들을 대응시켜 비율을 선정하고 산정된 비율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재무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비율 분석은 그 자체가 높은 수준의 분석 기법은 아니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예비적 분석으로서의 의미는 큽니다. 그러나 기업이 발표한 재무제표 자체의 왜곡으로 인해 그에 기초한 비율 분석은 신뢰성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과 회계기준 자체의 한계점 때문에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측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수익성 분석입니다. 총자산이익률은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ROA가 높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이익이 많다는 의미로서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수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 효율성을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서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비율로서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즉, 매출액 100에 대하여 순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낸 것으로서 보통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스24의 수익성 비율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지만 18년도 대표이사 심석한 취임 후 직전년도 기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 분석입니다. 효율성 비율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자본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총자본 회전율은 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총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하여 현금인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대손 발생의 위험의 증가는 수익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가 창고에 쌓이지 않고 즉시 판매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창고에 오랫동안 재고자산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출의 부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높을 경우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스24의 근 3년간 재고자산 회전율은 평균 15.7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재고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적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비율을 의미하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값으로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대신 당좌자산을 이용합니다. 재고자산은 현금화 과정이 늦어서 현금화 속도가 빠른 당좌자산을 이용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통 1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봅니다. 예스24의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스24의 유동 비율은 63.98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좌 비율 또한 33.06으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분석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와 부채의 원리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과 함께 재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부채 비율과 고정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어 기업의 건전성을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기업의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 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고정 비율은 자기 자본이 자금의 회전율이 낮은 고정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 때는 자기 자본의 고정자산에 가득 투자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100%를 최저 안전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지만 예스24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평균 이상이고 고정 비율 또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성 분석입니다. 성장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규모나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정기말에 비하여 총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외향적 성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전기에 비해 얼마만큼 매출액이 증가하였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이 또한 기업의 외향적 성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자본 증가율은 자기자본이 전기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소유주의 투입 자본이 전기말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스24의 총자산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계약 연기로 온라인 도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매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